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몸이 며칠 전부터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섬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어깨나 등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숨이 갑자기 차고 왼팔이 저린 듯 무거운 느낌이 들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한 번쯤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증상이 심장마비 48시간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74세 심장내과 전문의 윤재성입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심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늘 안타까웠던 건 이분들이 병원에 오기 바로 그 전날까지 몸이 분명히 경고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에야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치명적인 상황은 작고 사소한 증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마비가 오기 48시간 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 신호는요,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찾아옵니다. 등이 뻐근하다든가, 왼팔이 뻐근하게 저리다든가, 숨이 조금 가쁘다든가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심장의 이상에서 오는 연관 증상이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피로와 심장마비의 전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셨던 분들, 흡연을 오래 하셨던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정확히 알아야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본인은 건강하다고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본인은 괜찮아도 사랑하는 가족이 그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본론에서는 심장마비 전 48시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이상 증상을 하나하나 정확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 영상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최소 24시간, 보통은 48시간 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우리 몸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의외로 평범하고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겪는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증상들이 심장마비 전조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평소와는 다른 피로감입니다. 이건 단순히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계단 몇 개 올랐을 뿐인데 숨이 가쁘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는 상태. 이런 이유 없는 피로는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 등과 어깨 부위의 묵직한 통증입니다.
특히 왼쪽 등, 날개뼈 사이 혹은 어깨 윗부분에서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근육 문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장에서 발생한 통증이 신경을 따라 등이나 어깨로 번지는 연관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왼팔의 저림이나 무거움입니다. 심장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흔하게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왼팔입니다. 특히 손끝까지 저리거나 팔 전체가 무겁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입니다. 예전에는 숨 안 찼던 활동인데 최근엔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댄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누워서 잘 때 숨이 막히거나 숨쉬기가 어려워 자주 깨는 경우도 심장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감과 식은땀입니다. 이건 특히 중년 이상 남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밀려오고 몸이 차가운 땀으로 젖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가 심장의 이상을 감지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증상들 하나하나만 보면 그리 심각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상들이 같은 시기, 즉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 2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날 경우입니다. 그땐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그게 응급실이든 내과든 심장 관련 전문의가 있는 곳이든 말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 흡연 경험이 10년 이상 있으신 분, 복부 비만이나 고령이신 분, 가족 중 심장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 이러한 분들은 심장마비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욱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은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필요시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진행됩니다.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하면 이러한 검사에서 바로 이상 신호가 포착됩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이 되면 요즘은 스텐트 시술이나 약물 치료로 빠르게 혈관을 열어주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초기에 잡으면 살릴 수 있는 병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하지만 증상을 놓치고 시간이 지체되면 심장은 이미 손상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말씀드렸죠.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래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 인지가 생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심장마비,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이미 몸은 며칠 전부터 절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다면 생명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김정자 씨였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잘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왼쪽 어깨가 뻐근하더니 숨이 좀 가빠지더라는 겁니다. 김정자 씨는 평소에도 어깨 통증이 자주 있었고 잠도 깊이 못 자는 편이었기에 그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다행히 빠르게 응급시술을 받아 생명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지금도 약을 드시며 재활 중이십니다. 김정자 씨는 퇴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날 그 증상이 이렇게 큰일 날 줄 몰랐어요. 그냥 담이 걸린 줄 알았어요.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오셨던 이문호 씨는 아주 다른 결과를 겪으셨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고 과거에 흡연도 꽤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문호 씨는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하루는 계단을 오르는데 유난히 숨이 차고 왼팔이 뻐근하게 저려오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던 찰나 며칠 전 제가 출연한 건강방송에서 왼쪽 팔 저림과 호흡 곤란은 심장 경고일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내셨답니다.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90% 이상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시술을 받고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요. 이문호 씨는 치료 후 진료실에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방송 안 봤으면 저도 그냥 파스만 붙이고 넘어갔을 거예요.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모두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지만 한 분은 증상을 지나쳤고 한 분은 즉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또 다른 분 박수경 씨는 68세 여성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던 분입니다. 운동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느끼셨다고 해요. 처음엔 더워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그 판단이 그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에 허혈 소견이 확인되어 바로 심장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수경 씨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불안하다는 마음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검사 수치를 보더라도 본인의 감각, 직감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왠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 세 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심장마비는 결코 갑작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호는 이미 나타났고 우리는 그걸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심장마비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뭘 하면 되나요? 하고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증상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생명을 지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증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평소와는 다른 어깨나 등, 특히 왼쪽 부위의 뻐근함, 왼팔 저림 또는 무거운 감각,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호흡 곤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식은땀.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평생을 바꾸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 가끔은 피곤해도 나타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지속되며 쉬어도 회복이 안 될 때,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 동반된다면 주저 말고 병원에 오시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단 잘 올라갔는데 오늘은 숨이 턱 막힌다. 그건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건 심장 관련 증상은 잠잘 때도 나타납니다. 누웠을 때 숨이 막혀서 자꾸 일어나거나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깼다면 이건 수면 중에도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병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조기 진단이 곧 생명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볼까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심장 운동입니다. 무리해서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 기능이 튼튼해집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이제는 끊으셔야 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고장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특히 관상동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심근경색 위험을 배로 높입니다. 오래 피웠는데 지금 끊는다고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지금 끊으시면 1년 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해요. 본인은 증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심장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의학적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걸 알아차리고 그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짠 음식 피하고 담배 끊고 검진은 꼭 받고, 이 단순한 것들이 심장마비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심장병은 어떤 한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이틀 잘 챙긴다고 갑자기 나아지는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꾸준함이 생명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박사님, 그냥 가끔씩 운동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식단은 며칠 하다 보면 지치는데 며칠만 해도 효과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루 100보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심장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즉, 많이보다 자주, 열심히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는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요. 게다가 걷기만으로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조절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개선시켜줍니다. 간단하게 말해 심장을 더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끼만 싱겁게 먹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짠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소금 하루 5g 이하, 포화지방 섭취 최소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게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일상 속에서 마음을 푸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명상이나 조용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우리 심장엔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기검진,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우리 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이 더 많습니다. 심장병도 그렇습니다. 아무 증상 없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한심장학회에서도 고위험군, 즉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흡연자는 1년에 한 번 심전도,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생활 습관과 정기검진이 결국엔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심장은 마치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기름은 가득 채워 놓았는데 엔진안이 부식되고 고장났다면 달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급차도 점검 없이 오래 두면 고장납니다.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칠, 점검, 관리. 이 모든 것이 바로 꾸준한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꾸준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심장을 지키는 벽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벽을 하나씩 쌓기 시작하셨다면
이미 첫 걸음을 잘 떼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몸이 48시간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이유 없는 피로감, 등과 어깨의 묵직한 통증, 왼팔 저림, 호흡곤란, 식은땀과 불안감. 이 5가지 신호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증상이 느껴지면 주저 말고 병원을 찾으시고 매일매일 심장을 위한 작은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내가 느껴봤던 증상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 앞으로도 정직하고 따뜻하게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당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지혜입니다.